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2K에서부터 반등에 성공을 하며 96K 후반대, 97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이 어디서 나왔는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고 제가 최근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천사매상으로 봤을 때 92K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내년도 새해가 밝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며 96K, 97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2K까지 빠졌을 때 더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해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모두 다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레이트 롱 포지션과 레이트 숏 포지션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청산맥상으로 이렇게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많아졌을 때는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매도벽이 아주 의미 있게 강력하게 10만 불의 위치를 다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가는 걸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매도 오더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고래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있고 나서 반등을 할 때 고래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조금은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92K까지 내려가고 알트코인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쇼트몰더의 SOPR 자료가 드디어 굉장히 오랜만에 내려왔다.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1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기 좋은 말씀을 아주 오랜만에 드렸었는데, 실제로 쇼트몰더의 SOPR이 1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뒤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장이 어떤지 이런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이 돌입했다라고 보여지게 쇼트몰더의 SOPR은 1 미만으로 빠진 뒤에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장이 반등을 하는 장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장이 시작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추세를 보면서 쇼트몰더의 SOPR 자료를 가지고 매수매도의 전략을 세우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쇼트몰더의 SOPR을 보면서 단기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비트코인이 12월 달 그러니까 연말에 왜 이렇게 좋지 않았고 25년도 초에 다시 약간은 반등을 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게 되면 매크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영래포 잔고를 보게 됐을 때 24년도 말에 영래포 잔고가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돈을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24년도 12월 달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특히나 이런 매크로에 가장 민감하게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실제로 못한 움직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그럼 왜 25년도 1월 달에 또 갑자기 급격하게 반등을 했냐 봤을 때 이 영래포 잔고가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 연초 때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받았고, 유동성의 변화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만간 또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은 무엇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복잡한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래포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예전에 쇼크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물려서 DXY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밤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한다는 거는 자산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너무 미국이 강하다, 미국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09 같은 경우는 108을 뛰어넘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팡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런 이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영래포 잔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힘든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매크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걸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염려는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뷰를 보고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 집권 1기에도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뒤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간 달러 인덱스가 집권을 하고 뒤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고, 염려, 인덱스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매크로적으로 코인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 한 가지와,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취임을 하게 되면 내려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거는 더 많은 룸을 만드는 그런 준비 단계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난 우리가 3월부터 24년도 3월부터 10월 달까지 아주 긴 조정이 있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불을 넘고 나서 의미 있게 뒤를 뛰어넘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2024년도 3월부터 10월 달까지 고점을 넘고 의미 있게 부분을 돌파하지 못해서 조정장이 이어졌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 박스권에 만약에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정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코인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매수매도 호가창을 보게 되면은 이게 5% 이상 벌어지는 조금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말은 뭐냐? 매수 호가가, 그러니까 매도 호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뒤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하락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있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조정장일 때 하락이,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고 또 연말에도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데, 상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나 고래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오다 보니까 매수 호가창이 조금은 있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염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럴 수도 있다라는 단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이 완전히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미국에서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돼야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아직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게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8일 날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알트코인들이 다 됐었는데, 정리가 된 이후에 투심이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에이전트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들, 버처나 고트, 이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른 AI 에이전트들, 이건 바이낸스 펀딩 레이트 히트맵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없는 AI 에이전트들만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고, 보시게 되면 이 버처 같은 경우도 펀비가 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I 에이전트들이 폭의 상승 돈들을 막 흡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막 흡수하다가 유동성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지금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봤을 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이트레이드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화폐 트레이딩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 있다의 뉴스 기사 나오면 뒤에 실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자회사는 이트레이드는 암호화폐를 트레이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월가에서 암호화폐를 트레이딩하는 관문, 이런 것들이 열려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걸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유럽에서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USDT의 시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걸 USDC가 흡수하면서 USDC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염려가 부분과 동시에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민팅이 돼서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증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봤을 때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 바닥을 찍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고, 실제로 사토시 차트는 바닥을 찍고 나서 그 뒤에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해졌을 때 단기적으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2025년도 1분기는 주인공은 알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의 지표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그림을 보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굴자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즌,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 더 갈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채굴업자 MPI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이 12월 달에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낙관론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적인 생각들이 소셜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관적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적인 염려와 그다음에 제가 중장기적인 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상 2024년도, 2025년도는 10년도, 2017년도 사이클처럼 유사하게 중간값 정도로 잘 가고 있다. 2020년도는 코로나가 있었고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조금은 이상한 해였지만, 2016년도, 그리고 같은 경우는 적당히 꾸준히 중간값 정도로 오고 있다. 2016년도, 17년도가 2020년도보다 더 오래 갔던 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현상은 급등 않아도 긍정적인 그런 상의 위치를 잘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